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덥네요. 오늘은 망의 역사, 이거를 한번,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냐면은, 빠진코 얘기할 때, 얘기하기 전에 플랫폼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망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 나가 볼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요 망의 문제, 이거 제목을 로마에서 서울까지 뭐 이렇게 하고, 뭐 부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망을 잡는 곳이 세계를, 그 어떤 것이 됐건 패권이 됐건 문화가 됐건 지배를 늘 해오죠. 근데 우리가 바로 로마에서 서울까지 그런 나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맨 마지막 후반부는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김인성 교수님의 아이디어, 이런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남기려고 합니다. 망이 뭐지, 망? 망은 어딘가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 뚫려서 순환이 되거나 전달이 되거나, 파발마, 봉수제, 신경망에 가깝네. 그죠? 역참제. 몽고가 미국 못지않은 군세력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망뿐 아니라 순환하는 신경계나 순환계는 이제 이 피도 돌고 동맥, 정맥, 큰일 뻔했네. 동맥에서 정맥 이렇게 가잖아요. 호르몬도 막 돌고, 그런 게 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제대로 작동하고 좀 나은 상태, 멋지게 작동하는 상태, 이런 상태는 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이제 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서태지 뮤지션 시리즈를 찍고 나서 찍은 날 돌아오는 길에 랩을 한 다음에, 랩을 하고 시간이 몇 초가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춤을 출까?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써봤어요. 30년 만에 이제 쳐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근긴장애상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막 몸 움직이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난이도가 안 들어가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회오리 춤은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발동작이랑 발이 한 발로 어쨌든 간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 중력과의 문제. 물리 콘텐츠가 또 되나? 어쨌든 이 팔 다리의 길이, 그러면은 이 각 운동량 할 때 이 질량하고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팔 다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긴 사람은, 제가 춘 거 보면은 균형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4번째 걸 올린 거예요. 3번 쳤는데 안 변하더라고. 왜냐면 신경계 교란이 있으니까 약간씩 움직이는 건 몰라도, 제가 평행봉이나 턱걸이 하다가도 실방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오는 길에 한다고는 했으니까 올렸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댓글 하나가 다 달려가지고 내가 또 정문 일침을 팍 났지.
저는 이제 지금 요거 이 채널 이제 7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단건짜리 그런 건 다 정문일침으로 깨버립니다. 쌍욕을 써놨더라고. 앞뒤 없이. 내가 뭐 못 추긴 했지. 내 몸에 명령, 신경계 명령을 신경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교란이 되어 있으니까, 아세틸콜린이. 그래서 그렇게 쓴 거에다가 내가 그놈 대화명을 활용해서, 저는 이제 그 정문일침을 놓을 때 그쪽에 그 비아냥, 빅곰, 비아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변하거든. 그게 계속되는 그런 경우에는 정문일침 이게 방법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거에 내가 그 대화명을 활용한 빅곰으로 딱 처리를 했지. 영어로 썼는데 그 영어 뜻을 이제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해결했어요. 근데 대부분 7년네 그런 건 단건으로 다 이렇게 딱 돼.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뭔가 제가 뭔가 공유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 망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면은 회오리 춤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젊은 시절에는 망이 제대로,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망만 제대로 작동하면은 평행봉이나 턱걸이나 회오리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망이 지금 안 돼. 그래서 국가, 도시, 여기도 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서울이 아니라 로마, 대한민국이 야겠구나. 지금 도시 혹은 국가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망이 잘 깔렸죠. 어거지로였지만 이 DJ 시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됐죠. 이 박통 시기에 초반에 정말 초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싹싹싹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기반을 그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빠친코고 뭐고 다 외국 플랫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한참 뒤에 하겠네, 후반부에. 그러면은 왜 로마로 시작을 하냐면은 로마가 바로 망이 그때 당시 이전까지 관계를 큰 강 근처에서 관계도 잘 하고 또 나름대로 길도 내고 하기는 했지만은 로마는 거기보다 훨씬 더 선진 문명이 있잖아요. 그 앞쪽의 문명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그리고 황하 있잖아요. 우리는 단군이 통치하고 있다고 보통 하던 그 시기에, 환단고기 같은 데 나와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수준은 거기까지 못 갔고 거기는 이제 그런 관계를 하고 농업을 하고 가축을 길들이고 그러고 있던 때예요. 그러나 로마에서 획기적이었던 것은 길이 수로교, 예전에 그 세계사교에서 배웠는데 물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내에 제대로 망이 순환이 되지. 그거는 동맥이 형성이 된 거야. 동맥이. 그리고 같은 블럭으로 길이 형성이 되고
이런 같은 블록으로 길이 형성이 된 것은 중국 쪽에도 그런 비슷한 노력은 있지. 대운하도 뚫고 이런 그것도 하긴 했지만은 거기도 이제 벽돌 부어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로마는 그 시기에 그레코 로망으로부터 서구가 출발점을 잡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 실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클래스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말도 있죠. 그 수로가 바로 전염병의 통로였다. 그때는 아직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은 망을 만들어준 거야, 순환계를. 로마, 제가 그때 몽골과 미국 비교할 때 길을 얘기를 했잖아요. 망, 역참제,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 안에 이제 공군력까지 이렇게 거기에 딱 하니까. 근데 아이 뜨거워라 씨. 근데 잠깐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넘어가잖아요. 망도 그래요. 망도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동맥 하나 얘기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길,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순환계랑 신경계,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렇게 쭉 가죠. 후발주자로 이제 오히려 처음에 로마였던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가 후발주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고, 일본이 아주 탁 잘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제국주의 그런 거에 동참을 하고. 근데 그때도 망이죠, 망. 바닷길 망, 징기스칸도 망, 비단길, 초원길, 이런 망, 바닷길 망. 이 망을 지배하는 곳이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 무엇이 됐건, 무력이 됐건, 무역이 됐건, 혹은 문화가 됐건.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가는 거야. 영국이 전 세계 바닷길 망을 정말 다 꽉 잡아버리잖아. 어떤 대륙이건 간에. 초반에 잠깐 아메리카 남미 쪽에 가긴 했죠. 이 끝단에 있는 나라들이 가긴 했지만은 이제 영국 정도 되면 이제 전방위적 프랑스랑 같이 경쟁의 그 양상을 띠면서 프랑스가 늘 좀 뒤처지고, 그리고 늘 악감정으로 그 전쟁만 나면 프랑스가 영국 치라고 막 아주 기원을 하면서 돈 다 거겠다가, 그것 때문에 다 프랑스의 역사가 다 뒤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도 같이 한몫하면서 걔네들은 바닷길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 크림반도라든지 아니면은 부동항, 브로드보스토크 이런 데 그거잖아요. 영국이 늘 그 경계를 했지. 그게 한 100여 년 전, 미국 계시기 전까지의 일이죠. 그 다음에 망을 점령한 게, 바닷길 점령한 게 미국인데, 미국이 바닷길만 점령한 게 아니죠. 미국이 바로 모르스 구, 기생충에 나오는 거, 그리고 전보, 전화 벨, 그레엄 벨. 제가 성가대, 초등학교 때 성가대
발음이 되게 좋은 애가 있었어. 미국 영어 발음이. 그레이엄 벨이 만들었대. 이 새끼. 그래서 이제는 순환계와 신경계가 결합되면서 사람의 몸처럼, 이게 원래 어떤 도시 이론이나 이런 데에 이제 뭐 그런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망을 잡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 망이 교란이 된다는 거. 망이 교란이 되면은 이렇게 회오리 치면 안 돼가지고 참 얼척없는 놈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여튼 기본이 안 된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방 탁 정문일침을 놔줬지.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안 통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근데 다 통해요, 대부분.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망이 그때부터는 전기의 시대, 몇 번의 결절점이 있죠. 도로, 수로가 상수로가 그 일찍 만들어진 거고, 영국의 시기에 동시에 파리에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 아직 영국의 시기지. 그때 파리에 하수도가 만들어져요. 드디어. 하수도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상수도는 엄청 일찍 만들어진 거지, 로마니까. 근데 하수도가 만들어지고, 또 도로망 재정비도 해요. 도로망 방사형으로, 궁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순환계와 신경계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끼고 이제 영국이랑 옥신각신하면서 늘 뒤처지면서 이제 이렇게 온 거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 새로운 망, 전기를 쓰는 망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나 띠링 이런 거나 전보나 이런 게 한 거지.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시기, 그러니까 저번 세기 말,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 기회가 왔었지. 인터넷망.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처음에 뭐 이렇게 컴퓨터 2개 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밀어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하나의 발을 일단 담그고 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빠친구 참 잘 만들었는데 플랫폼이 애플 플러스인가? 그거잖아요. 다 미국이잖아요. 지금 이거 올리고 있는 것도 유튜브도 미국이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막 지원이 되고 하던 그 시기에는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내왔던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러브 스쿨에서 동창들 만나고 싸이월드도 한창 유행했었죠. 그리고 다양한, 그때 뭐라고 해요, UCC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망의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그때 다 있었는데 이게 다 왜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포털 몇 개 빼고는. 갑자기.
우리가 망이 있는데 최고의 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플랫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그 한류의 그 양상이나, 제가 양상이라고 하는 건 브랜드 가치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까지 합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 아주 큰 문제죠. 근데 그럼 로마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로마를 받고 또 이 서유럽 쪽 끝단에 길을 찾았던 사람 나라들, 그 다음 영국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 뭐 중간에 뭐 몽골, 이 내륙에서는 대륙이지 대륙, 그지? 그 다음 미국에서는 사실 해상역뿐 아니라 따르릉 따르릉 그레운벨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차세대 망을 우리가 한 거였어. 했는데 플랫폼도 다 나왔어.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 그냥 그때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다음에 지원만 해주면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지.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IT 강의를 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반복적으로는, 그때 많이 반복적으로 한 2, 3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핵심이 딱 있거든. 그 교수님의 그 문제인식과 진단과 처방은 이래요. 어우, 나 같은 사람은 겁나네. 통신사의 문제라는 거지. 통신사면 망을 이렇게 하는 거인데 우리가 왜 문제가 있지? 그 IT 업체들이 우리가 많았고 거기에 서버를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버들이 통신사 쪽으로 이제 가고 통신사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망 사용료라는 게 이제 있어요. 망 사용료. 그런 우리나라만의 법률이 있어요. 상호 접속봇이라고. 망을 사용하면은 망을 사용하는 값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파친코가 됐건 BTS가 됐건 이런 문화 콘텐츠가 있어. 근데 우리 플랫폼에서 만약에 그거를 내보내잖아? 내보내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겠어. 그러면은 그거에 서비스를 해주는 통신사에게 그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가 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을 점령하는 자가 세상을 점령을 하는 거야. 무력적으로 망을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는 무력적으로 망을 점령을 할 수 없지. 혹은 문화적인 망을 점령을 하고. 근데 망이 있는데 사용료를 내야 돼. 내가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하면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폼으로 이렇게 딱 전송이 됐어. 그럼 내가 한류를 탄 그 문화 콘텐츠에 인세를 받아야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망사용료. 미국의 플랫폼이 거의 다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망사용료 같은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망유지비 좀 다른 거죠. 이런 거는 있는데 망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가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한류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 나름대로 퍼져나가고 그 브랜드 가치 그만큼의 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지만은 플랫폼은 넷플릭스가 됐건 애플이 됐건 디즈니가 됐건 그 플랫폼에 하나의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의 브랜드 가치는 쫙쫙 오르지. 야, 빠진골을 냈어? 죽어가던 그걸 살려내잖아, 한류가. 미국 플랫폼은. 근데 거기는 망사형로 그게 아니라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돈을 받아야지, 창작자가.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주장이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되게 그런 거랑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한 번 되게 화가 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제가 너무나 그 화가 나서 그분이 되게 좋은 일을 했는데 반대로 몰려서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때 엄청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막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분 그 교수님 채널에도 몇 번 가서 이렇게 그때 잠깐 하고 그 뒤로는 계속 유령 시청이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안에 있는 조금 약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된다 싶은 그런 면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인성의 작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한번 거기에서 IT 혹은 뭐 망사용료 이런 걸 검색해서 하나 몇 개 보세요.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통신사가 우리나라 IT를 싹부터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실제로 외국의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넣은 다음에 캐시 서버 거기에 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미국에서 내가 이거 간 다음에 미국에 업로드돼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 정도 이런 저기는 그냥 브이로그 이런 창고형 그건 아니 뭐 여기지만 많이 보는 거는 다 통신사에서 무료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바깥쪽과 제스처 같은 거 막 취하고 그건 고발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전국이 다 망이 잘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이 됐건 제가 그거랑 관련된 뉴스들도 이렇게 검색을 좀 최근에 해봤는데,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종연합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 김인성 교수님의 그 얘기처럼 통신사의 문제, 그게 본질적이더라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돈을 벌어야 될 창작자, 한류 콘텐츠의 창작자가 됐건 어떤 창작자가 됐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야. 막대한 돈을 다 망했어.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 한 언제지? 2년 전이구나. 시작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핸드폰 바꾸고 나서 반년 정도 만에 수익 창출이 났어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로 돈 못 벌어요. 몇백 원 들어오더라고. 몇백 원. 그거마저도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일이 있어서 몇 달 동안 그냥 안 해버리느라고 날라가 버렸는데,
날라가면 그거 못 받아요. 몇백 원씩 하루에. 한 달에 몇천 원 되는 거지. 그게 어디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창작자가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포털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망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막무가내로 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망을 잘 활용만 하면은, 더군다나 그때 IT하고 한류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진행을 했는데 지금 성공을 했잖아. 했으면은 같이 결합이 되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치솟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 좀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 유튜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죠. 하시지 마세요. 만에 하나 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완치되고 일하다가 은퇴하면은 그때 내가 전문 유튜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막 이제 막 뭐 어떻게 편집도 하고 막 하겠지. 그리고 이슈 같은 것도 딱 잡아서 하고. 근데 이 망이 지금 같은 구조, 망 사용료를 내야 되는 구조에서는 깔려있는 망을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어야 미국처럼 망 유지비 정도, 망 사용료라고 하는 건 떼돈 버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나 이거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냥 소개만 할 걸. 말해놨으니까. 어쨌든 저는 순환계나 신경계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몸에서처럼 우리의 세상에서도 길, 돈,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의 신경적인 전화가 됐건 이런 데까지 진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망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했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제일 제대로, 제일 말도 안 되게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류를, 그때 당시 한류도 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할 줄은 몰랐지. 중화권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서 동남아를 넘어서고 유럽을 넘어서고 남미를 넘어서고 북미까지 다. 근데 플랫폼이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야.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망까지 우리가 망을 지배하면 지금 한류의 그 브랜드 가치도, 그건 이제 정말 아주 막대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때 이제 중간에 한번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잠깐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와서 찍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인성의 작은 이야기, 이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이 사회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책도 나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
분은 뭐 저처럼 이렇게 쫄아서 이렇게 아 이거 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내막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아쉽다. 감사합니다.